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7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대강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24조 세금 묻지마 퍼부으며 연 2억 때문에 보 부순다니 라면서 비판하고 있고, 문화일보는 보철거 반대 투쟁 나선 공주 시민들의 이유 있는 항변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역시 보철거 방침에 대해서 반대와 비판의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여기 24조는 아마 이 문재인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여러 지자체에 예산을 배정한 정부 예산을 배정한 부분인데, 이런 24조 규모가 아마 4대강 사업과 이제 비슷한 규모 예산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조선일보가 인용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이 재정을 지원한 것, 배분한 것,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가 수십조 원을 투입해 가지고 3천만 대 분량의 모래를 파내고, 이게 사실 보를 만드는 건설하기 위한 보를 통해서 물을 가두는 그런 깊이보다 훨씬 더 깊게 파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은 운하를 건설, 애초에 한 번도 대운하를 건설하려다가 이게 벽에 부딪히자 보건설로 갔는데, 결국 보로라고 하는 보건설로 위장했을 뿐, 이 결국 대운하의 어떤 성격으로 이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3천만 대 분량의 모래를 파냈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 4대강 보건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고, 지금 보철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4대강 보는 이게 뭐 관리비의 문제를 떠나서 환경 파괴의 문제이죠. 그러나 4대강 이 보를 설치하고 나면 또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농업용수로 이용했다든가, 또 보호 설치에 따라서 주변의 높낮이가 달라짐으로써 이 보를 철거했을 경우에 또 피해를 입는 농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당연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흐르는 강을 막아서 파괴되는 그런 자연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이고, 강을 흐르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민원이나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은 그것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거대하게 이 수억만 년 동안 물이 흘러서 강이 만들어지고, 이 강을 중심으로 주변의 생태계가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인위적으로 막아서 강의 흐름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업률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실업률 7% 거제 활력 잃은 나라에 미리 온 미래일 수도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거제 지역 실업률이 높아지고,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활력을 잃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평균 실업률 한 4%대보다 거제 지역의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조선 경기, 조선업이 불경기일 때 어마어마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내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 거제 지역의 이 조선 공업지대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 노동자들이 실업 상태, 대규모 공단 지역에서 대규모 실업 상태에 빠지면 자영업자들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실업률은 더 악화되는 그런 현상을 낳게 됩니다. 조선 경기가 지금 어느 정도 회복되고 수주율이 다시 중국을 제치고 1위로 회복이 되자 세계 1위 조선사인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을 합병하는 그런 결정을 정부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될 경우에 중복되는 부분에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고, 노동자들이 다시 길거리로 내몰리는, 실업률을 걱정하면서
또다시 실업률을 높이는 그런 구조적 정책을 펴고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기 부진을 이유로 정권과 자본이 오히려 실업률을 더 높이는 방식으로 이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 기초학력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왜 숨기나, 기초학력 평가 결과를 숨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현재와 같은 학력평가 기준을 가지고 기초학력 미달을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학력평가 기준을 전면적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그런 능력,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적인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런 창의성들을 개발해내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인데, 획일적으로 암기 위주의 그런 교육 진도를 진행시키면서 끊임없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 획일적인 평가를 통해서 서열화하고 거기에서 이 뒤처지는 학생들을 이 기초학력 미달자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방식의 교육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득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소득주도 고집 속 자신감 잃어가는 대한민국 경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역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편 결과 때문에 현재 같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것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차례 지적했고, 이것은 뭐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경제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내리는 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내건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분배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고, 이 분배 정책을 포기함으로써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더 확대되고 있는 그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감소함으로써 이 구매력이 떨어지고 내수 경기가 침체함으로써 대외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양쪽 다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260일 만에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 번영의 정기되기를 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김정은의 통큰 비핵화 결단만이 해답이다, 제재 완화 종전선언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동아일보는 260일 만에 북미 단판 핵 동결쇼에 그쳐서는 안 된다 는 제목의 사설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이 필요하다. 매일경신문은 어디까지나 북 완전한 비핵화가 핵심이다. 문화일보는 북의 공허한 제스처에 쏘가 제재 풀어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이 북미 간 빅딜 또는 스몰딜의 문제인데 북한 비핵화에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왔고, 모든 이 조정동을 비롯한 수보수 자본 신문들은 북핵 폐기를 전제로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협상은 서로 간의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특히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의 협상에서는 많이 가진 자가 당연히 내놔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뭐 북핵 폐기 얘기하지만, 협상을 얘기하지만 미국은 수천 기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북한은 뭐 알려진 바로는 뭐 몇 기에서 뭐 수십 기까지 핵무기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이 북핵 폐기와 관련해서 만약에 북한이 미국의 핵도 폐기하자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재 완화, 제재 해제, 종전선언, 이런 그 빅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보수 자본 신문들은 북핵 폐기를 전제로 제재 완화라든가 종전선언은 그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내세움으로써
북한의 항복을 받아내겠다라는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사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과격 시위권 특사, 통합과 비폭력의 3.1 정신에 맞나 라고 주장하고 있고, 매일경신문은 대통령 사명권 행사 더 절제돼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정 해군기지, 소승리 사드, 밀양 송정탑 등에서 벌어진 지역 주민들과 공권력의 충돌은 국가 권력이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법 절차조차 무시한 채 정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죠. 당연히 국가는 폭력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했고, 여기에 주민들이 헌법이 보장한 저항권을 행사한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세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100년간 조세개혁한다더니 용두삼이 된 재정개혁 특위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비판하고 있고, 한국경신문은 정세가 방만 재정 떠받치는 방편 대해서는 곤란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조세는 기본적으로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이 조세정책 100년이라는 주장은 너무나 구애에 불과하죠. 매년 소득에 대해 제대로 된 과세를 매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먼저 이 탈세를 막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지하 경제가 뭐 25%에 30%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 탈세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와, 그 다음에는 OECD 평균 이상의 조세 부담률을 높이되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것이 형평성을 높이고 사회적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조세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뭐 100년간 조세개혁이라든가 이런 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G와 관련 한국경제신문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개시에 치있을 때 아니다 라면서 계속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개발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신제품의 수명은 2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5G 상용화로 취했다면 당연히 그것은 기술이 다른 나라나 다른 기업에 비해서, 또 다른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5G 상용화 개시됨과 동시에 또 이 전자통신 부분에 이 새로운 어떤 이 기술개발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영 참여와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이번엔 근로자 참관제, 노조할 맛만 나는 나라가 돼가나 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유럽처럼 노동자들이 이사로 직접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참관하는 것까지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면 어떻게 노동자 경영 참여 문제를 거론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죠. 이사회에 들어가서 참관만 하고 있는 것 자체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노동자들이 감시를 당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갖겠죠. 그러나 관련법, 노사협의회법이라든가 노동자 경영 참여와 관련된 법들은 이 노사 간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생산하는 어떤 과정, 또 판매 유통 과정에 대해서 그 정보를 이해하고 알고 또 이 노사 관계를 가져가야 한다, 그렇게 좀 얘기하고 있고,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단순히 참관이 아니라 이사진이나 중력진에 당연히 노동자 대표가 들어가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탈핵과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세계 최고 원전 기술을 가진 한국, 중러의 시장 뺏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탈핵을 말하면서 원전 기술 경쟁을 지금 동시에 말하는 거, 이건 모순이죠. 우리가 탈핵을 한다고 해서 원전 기술이 완전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사라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원전을 폐쇄하거나 또 이 폐로 사업, 사실은 이 원전 산업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은, 원전을 폐쇄하는 것, 탈핵하는 것도 폐로 산업이다, 이렇게 산업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 원전 폐쇄 작업이 굉장한 시간과
또 인력과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사용 후 해결료를 뭐 최소 10만 년, 뭐 최대 100만 년까지라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최소 10만 년 보관하는 데 필요한 원전 기술 당연히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만 이 재앙이 예견되는 그런 원전 가동을 계속 한다는 전제에서 원전 기술을 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관점에서 주장해 왔습니다. 낙하산과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낙하산 후보의 면접 자료까지 조직적 공모 밝혀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능력도 없는 낙하산도 문제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당연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를 수사하고 처벌한 것과 다른 기준으로 이것을 수사하고 처벌한다면 당연히 정치적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 당시의 이 블랙리스트 처벌 기준과 똑같은 기준으로 수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2월 27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